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네요.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이 판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기 답안이 있을 거예요. 자, 스트레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직무나 조직 관련 요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인데 그냥 개인 관련 요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에는 직무나 조직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위 분류로 들어가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이 과제 특성, 동그라미 2번이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 3번이 산업의 조직 문화와 풍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조직 문화와 풍토입니다. 자, 첫 번째가 과제 특성, 두 번째가 역할 모호성이나 역할 갈등, 자, 세 번째가 조직 문화의 풍토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과제 특성의 각주 35번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동화에 대한 단조로움과 실증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동화에 대한 단조로움이나 실증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끈기가 없다, 집중이 안 된다, 졸립다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게 과제 특성인데요. 위로 올라가서 복잡한 과제나 지루하게 반복되는 과업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과제, 자동화에 따른 단조로움 등은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 갈등의 각주 36번이 있습니다. 역할 갈등은 개인의 역할 내용과 역할 구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지각적 차이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작업 집단 내의 타인들이 가지는 역할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할 갈등은 부정정서, 긴장감, 신체적 증상을 일으키고 동일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할 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할 갈등 유형은 밑에 실력 따지기에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역할 갈등과 역할의 모호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조직은 구조적인 변수 때문에, 비공식적인 조직은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모호성은 개인의 역할 책임관계, 직무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명료하지 않을 때, 밑줄이요, 정보를 전달받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역할의 모호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준다, 어떤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갈등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역할의 갈등을 간단하게 보면은 서로 다른 역할, 작업자에게 서로 다른 역할이 주어질 때, 역할 주어지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의 모호성을 보면 되겠죠. 역할의 모호성은 개인의 역할이 명료하지 않을 때, 개인 역할이 명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애매모호하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의 풍토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직 문화의 풍토입니다. 산업의 조직 문화와 풍토인데요. 조직 문화와 풍토.
조직 문화와로 고치겠습니다.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변인의 충돌, 산업 문화의 충돌이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변인이 있고 조직 안에는 집합적인 변인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또는 산업 문화의 충돌 이런 것들이 문화와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 집합주의를 조직의 문화와 개인의 문화가 충돌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직무, 조직 관련 요인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역할 갈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먼저 큰 틀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니까 개인 관련 요인을 좀 보시죠. 개인 관련 요인은 A 행동 유형이 있습니다. 2번 통제 소재나 통제 위치가 있고요. 3번 인구 통계적 변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A 유형의 성격.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 중에 하나가 A 유형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제 소재, 통제 위치라고도 하고요. 통제 소재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구 통계적 변인, 인구 통계적 변인을 인구 사회학적 변인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인구 사회학적 변인, 인구 사회적 변인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 유형 성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유형 행동, A 유형 성격은 짧은 시간 내에 더욱더 많은 일을 성취하려는 만성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보이는 유형이다. 극단적이고 공격적이고 쉽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언제나 시간에 쫓겨 늘 경쟁적 성취욕을 보이는 유형. 이게 바로 A 유형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37번 각주. B 유형보다 생리적 각성 수준의 증가, 많은 무력감, 그 다음에 부정이나 투사 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높은 심리적인 긴장을 보이는 유형이 A 유형이다라고 합니다. A 유형 성격과 반대는 B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유형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A 유형 성격은 또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A 유형 성격의 특성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쟁심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공격을 하고 정력적이고 그 다음에 이완의 어려움이 있고 시간 개념이 철두철미합니다. 분노감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A 유형의 성격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성향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A 유형의 성격은 A형의 유형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성향이 크다라고 돼 있고 B 유형이 나오죠. 9번에 B 유형은 환경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지만 A 유형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출처에 대한 효과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A 유형은 간단하게 좀 적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쟁심이란 붙어 있죠. 경쟁심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욕설도 하고요. 언어적인 공격이 심합니다. 언어적 공격을 많이 합니다.